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함께 공부하게 될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우리가 청소년 심리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그러한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학습 주제는요, 청소년의 개념과 정의 를 통해서 청소년은 과연 어떤 존재를 청소년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들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상담하게 될 것과 관련되어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문제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대략적인 수준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년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청소년이란 여기 보시면 청년과 소년을 함께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즉 청년, 소년. 그래서 이게 합해서 청소년, 이런 개념이 이러한 용어인데요. 영어로는 adolescent, youth 이러한 단어들이 청소년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adolescent는 라틴어에서부터 우리 그 영어는 대부분이 다 라틴어에서부터 기원을 하지요. 그래서 이 라틴어에서 성장한다, to grow up 라는 이러한 단어에서부터 그 어원이 있습니다. 또 성숙에 이른다. 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청소년이란 뭐다?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성숙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뜻이 adolescent라는 청소년의 개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youth라는 이 청소년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 보시니까 young, 어린, 젊은 뭐 이런 뜻과 같은 어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젊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불어서요, 아직은 그래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 사람, 이러한 뜻으로 이 청소년이라는 영어에서의 어원들이 있습니다. 즉 결국은 뭐다? 청소년은 이러한 어원들을 살펴보자면 아직 성장해서 성숙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으로 아직은 미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념이 청소년이란 용어 안에 숨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와 성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육체적이고 그다음에 또 심리적인 그러한 발달의 과정 특성과 또 문화적인 특성을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이 청소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 청소년 하면은 그냥 딱 머리에 떠오르는 개념이 사실은 있지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키가 쭉쭉 자라면서 정신적으로는 뭐다? 부모에게서부터 독립해서 뭔가 자신만의 세계가 생겨나고, 그리고 또 이 자신만의 세계에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결국은 나는 어떤 사람이가 하는 자아 개념이 이제 확정이 되어가는 성숙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youth라는 말은 조금 전에 우리가 청소년을 가리키는 영어의 단어 중에 하나라고 같이 봤죠. 그래서 원래 이게 아까 맨 처음에 우리나라 말에서도 청년과 소년이 묶여져서 청소년이라고 한 것처럼 이 청소년기라는 것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개념이 아닙니다. 자, 보시다시피 후기 산업사회, 즉 산업혁명, 영국에서 벌어졌던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것도 초기가 아니라 후기에 그 구성원들이 시민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적인 성취를 요구하면서 생겨난 그러한 용어가 youth라는 단어다 하는 겁니다. 즉 과거에는요, 우리 모든 전 세계가 농업국가들이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거를 도우면서 그냥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쭉 자라다 보면 어느새 그냥 결혼해서 여전히 그렇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후기 산업사회가 되었다. 즉 이 시기가 되어지면 이 시민들, 국민들이 문자를 읽고 해독하는 능력을 통해서 공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기계를 돌리고 또 생산성이 높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능력들을 중요하게 국가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교라는 제도가 생겨나지요. 바로 이때 그렇다면 아직 성인이 되어서 독립해서 한 사람의 어른의 몫을 하기 전에 바로 이렇게
좀 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떤 그러한 시기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바로 그 시기가 유스라는 용어, 또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시기로 개념이 되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은 사실은 이 후기 산업사회에 등장한 최신의 용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청소년기는 단순한 과도기가 아니다. 즉 단순하게 그냥 아이였다가 어른으로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라기보다는 고유한 발달 단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아동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듯이 단순한 전환기로만의 의미가 아닌 독특한 발달 단계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청소년에게 자율성, 책임감, 권리, 참여, 시민성,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 시기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획득해 나가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단계로서의 의미가 청소년기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젊은이들만의 독특하고 독특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을 강조할 때 청소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 아동기에서 벗어나서 심리적으로는 독립을 하는데, 누구로부터의 독립? 부모로부터의 독립. 그래서 정서적으로 부모에게서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키도 크고 2차 성징도 나타나고 이러한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몸은 어른으로 변화되어지고, 인지적으로, 즉 생각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능력들이 발달하게 되겠죠. 또 사회적으로는 성인기로 이제 어른으로서 대접이 받아지게 되는 그러한 그렇지만 과도기적이면서도 아동기와 성인기와는 독특하게 구별이 되어지는 그러한 단계가 청소년기고, 바로 그러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이다. 이렇게 개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이 정확한 청소년기의 시기는 사실은 합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청소년기가 시작이 되었는가, 청소년기가 끝났는가, 이것은 합의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의 성장이라는 것이 점진적이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엊그제까지만 해도 IT가 굉장히 강했는데, 어느 순간 한두 주 또는 한두 달 지나서 봤더니 아기의 모습을, 어린이의 모습을 많이 벗고 골격이나 이런 느낌들이 싹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 이 아이가 몸이 이렇게 해서 청소년기로 변화됐느냐, 이거를 딱히 잘라서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천천히 이루어지는 변화 속에서 이렇게 약간 불확실한 면이 있는데, 개인마다 바로 그 과정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고등학교에 가면 어떤 남자아이들은 정말 아저씨처럼 다 이제는 대학생 티가 나는데, 어떤 친구들은 아직도 초등학생하고 전혀 구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현상들을 한 반 안에서 볼 수가 있지요. 바로 그게 개인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사람은 경험하는 거를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않고 성인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격렬하게 우리가 청소년기 하면 반항, 질풍노도의 시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격렬한 어떤 현상들을 보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징조 없이 너무나 편안하게 청소년기를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바로 이렇게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소년을 정의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학문적인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물학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딱 그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생물학적이라는 거는 우리의 인간의 이 신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정의가 되겠지요. 그래서 생식기관, 그 다음에 성적인 특징, 우리가 보통 말하는 2차 성징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청소년기가 시작한다. 그래서 생식체계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 즉 이제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완전히 신체적 성장이 이루어지면 청소년기가 끝나고 성인기로 접어든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정의를 살펴보자면요, 여러분 인지적이라는 말이 익숙하신가요?
인지 하면은 우리가 지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교육학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지라는 말은 정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죠. 뉴스를 보면서 그 뉴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책을 읽으면서 책에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 이렇게 아주 정교화된 교육 안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또 정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학습한 것이든 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취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이 뇌 속에서 정리를 하고 처리를 해서 우리의 어떤 지식의 체계로 만들고 또 저장해서 장기 기억 속에서 우리가 회상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지적인 측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청소년기란 추상적인 사고, 논리적인 추리,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시기가 청소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추상적인 사고, 논리적인 추리라는 건 사실은 아동기에서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고등학교를 가면 갑자기 굉장히 교과서가 어려워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부모님들이 하세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중학교 때부터는 추상적 사고, 논리적 사고, 추리, 추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이렇게 교과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바로 인지적인 측면에서 청소년기를 말하는 그러한 정의의 측면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위 인지, 여기서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하고요. 상위인지라고도 하지만 또 이 메타라는 말을 그대로 써서 메타인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위인지, 메타인지가 이제 능력을 갖추기 시작할 때 이 청소년기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 상위인지가 뭔가? 메타인지라는 건요. 인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그 전체적인 과정을 인지라고 한다면 이 인지보다 상위에 있는 어떤 그러한 작동, 그래서 나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내가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효율적인가? 뭐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능력이 바로 상위인지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렇게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 학습 과정, 뭐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작업을 스스로 통제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시작할 수 있을 때 바로 이 청소년기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 능력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을 때 청소년기가 끝나고 이제 성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인지적인 정의의 측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과연 성인들은 정말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메타인지를 사용을 할까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또 학자에 따라서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쿤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인지적인 측면에서 청소년기를 정의를 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학적인 측면에서의 청소년을 정의하는 부분을 살펴보자면요. 사회학이다 하는 것은 우리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작고 큰 체계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주로 살펴보는 학문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회학에서는요, 일단 사춘기가 출현하면서, 즉 사춘기라는 거는 영어에서 puberty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봤던 adolescent나 youth 같은 개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 사춘기는요, 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변화들에 초점을 둔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정서적인 변화, 어른으로 독립해 나가기 위해서 부모에게 거리를 둔 어떤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청소년기가 시작된다. 즉 부모에게 딱 붙어서 부모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다가 독립해 나가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대처 양식이 확립되어서 사회가 그래 너는 이제 성인이야
라고 인정할 때 청소년기가 끝난다. 이렇게 사회학적으로는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통 사회나 또 뭐 유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성인식을 하지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성인식을 통해서 사회가 인정하는 어른의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까지가 사회학적으로는 청소년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령에 따라서도 청소년을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통념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중고등학생이 청소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이로 따진다면 일반적으로 10세에서 19세, 즉 이제 티네이저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러한 시기를 또 청소년기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정의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또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법률적인 정의는 법이 지정하는, 그래서 이 해당 법률에서 청소년으로서의 어떤 법적인 처분이 필요한 또는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지정을 할 때 또 청소년의 개념 정의가 각기 법률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께서 청소년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싶다, 또는 청소년 상담을 하고 싶다 하셨을 때 바로 이런 법률적인 정의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떠한 이 법적인 것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전문가로서는 반드시 아셔야만 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러한 청소년 관련 법률에서는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 청소년입니다. 단 하고 단서가 조건이 붙었죠.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다. 즉, 만 19세 미만인데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이 지나면 이제 미만이긴 하지만 성인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이제 이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기억을 하실 때 어떻게 기억을 하신다? 청소년 관련 여러 법률에서는 이 청소년 법률들은요, 좀 전통적으로 오래된 청소년 법률입니다. 이런 좀 오래된 청소년 법률에서는 19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본다. 특히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보호하는 이러한 법률들은 19세 미만으로 본다. 네,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나라에 청소년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 기본법은요, 제가 아까 이 부분, 윗부분을 말할 땐 오래된 법률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 기본법은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0년대에 이제 나타난 그러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법률들, 그리고 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파생된 청소년 활동진흥법이라던가 하는 이런 기타 관련된 법률에서는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이 보호가 필요할 때는 19세 미만으로 해서 19세 이상인 사람들은 성인 취급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잘 사회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법률들에서는 보다 청소년기를 폭넓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24세 하면 여러분이 어느 때를 유추하실 수 있을까요? 네, 24세는 사실은 대학생 정도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대학생 이 정도까지가 이 청소년 기본법과 관련된 법들에서 청소년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나이이고요. 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청소년으로 이 법률은 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나 국제교류 활동이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청소년이 아주 그 역량을 갖추고 사회에서 제 몫을 해낼 수 있도록 잘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법률은 이렇게 대학생 시기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보호를 위한 거는 19세 미만, 지원을 해서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9세에서 24세 미만 이하,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동복지법은 이것 역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청소년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게 거의 없던 시절부터 이 아동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복지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만들어진 법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청소년하고 이 아동복지법은 청소년하고 구별짓기보다는 아동이라는 개념으로 전체적인 이 청소년과 아동기까지를 다 지원하는 그러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봤을 때 일반적 정의에서의 청소년기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 역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소년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발달 특성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신체적인 특성은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지만 굳이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런 성장이 이루어지는 때, 그러면서 신체와 외모에 막 관심을 가지고요. 그렇게 씻으라고 해도 안 씻던 아이들이 날마다 열심히 샤워하고 머리 감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청소년기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상, 나는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야. 나는 신체적으로 참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어떤 이런 신체상을 형성해가는 시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런 신체상, 신체적인 개인차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의 정서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회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아이들은 어떤 느낌을 가져요? 특히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 나는 힘이 있어. 이렇게 굉장히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밝고 건강한 반면에 굉장히 왜소하고 발달이 느린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약자의 편에 서서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또 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이러한 경향들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신체적인 특성은 다른 여러 가지 특성과 연결되어져서 가장 바탕이 되어지는 특성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지적인 특성도 아까 우리가 인지적인 청소년기의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는요, 신체적 특성이 일단은 기본이 됩니다. 신체적으로 특성이 막 성장해 나가면서 뇌가 급격하게 발달을 하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이 뇌가 발달하면서요, 뇌 구조 전체가 재구성되는 시기가 청소년기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랬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추상적인 관념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다. 이거를 피아제라는 학자는요, 형식적 조작기 해서 이러한 그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스스로가 이제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서 형식적 조작 사고가 가능하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것이 전제가 되어서 청소년기부터는 교육과 훈련들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지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형식적 조작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질문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이 정말 진실일까? 회의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신념을 탐색하는 이러한 시기이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사실 요즘 여러분 그 촛불 집회 하면은 중고등학생들이 막 촛불 들고 나간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쓸데없이 공부나 할 것이지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바로 이러한 인지적인 특성들이 이들로 하여금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4.19 혁명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 사회가 보여주었던 현상에 대해서 새로운 신념을 주장하면서 정의를 부르짖었던 바로 그 혁명의 처음 시발점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 이 청소년들이었어요. 왜 그렇다? 바로 이들의 인지적인 특성들이 이 시기에 청소년들을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서적으로는요,
성충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처음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이제 급격하게 어른이 되어가는 속에서 제가 만나봤던 고등학생들 중에는요. 야동을 너 몇 번 봤어? 이렇게 물었더니 선생님 그걸 어떻게 다 셉니까? 100개가 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야동에 심취하고 그다음에 또 음담패설 굉장히 좋아하고 뭐 어른들도 그렇긴 하지만요. 이때부터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정서적으로 성충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전서적으로 혼동이 오는 거죠. 나는 분명히 착한 아이였는데 나 왜 이렇게 성적으로 변태처럼 변했지? 라면서 스스로 자신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나만 이러는 건 아닐까 하면서 민감하게 대처하는, 그러면서 급격하게 즐거웠다, 급격하게 우울에 빠졌다가 또 자그마한 일에도 까르르 웃었다가 하는 이러한 급격한 정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나가야만 성인으로서 독립되게 자신의 그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독립성이 중요한 사회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바로 이 독립성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부모와는 거리를 자꾸 두면서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놀러 가자 그러면 절대로 안 가요. 그런데 친구가 놀자 그러면 금세 뛰어나가서 돌아오지를 않아요. 바로 이렇게 또래 집단이 중요해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왜이라?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성인으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만들어가야 하는 어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좀 불안정한 시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막 몸도 변하고 막 마음도 오락가락하고 사회적으로도 부모님이랑 잘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친구와 부모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청소년기는요.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시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시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갖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뭐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일단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부모나 성인에게서부터 독립성을 추구해야만 해요. 자꾸만 반항해야만 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서 어른이 되어가기는 어떤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뭐다? 자신의 가치관을, 예전에는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부모님의 가치관을 그냥 수용했다면 이제는 의문을 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재구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성인들이 싫어하고 또 문제 행동을 그렇게 일으키는 그러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기 정체성, self identity, 즉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과도기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 아동기에는 우리 예쁜 아가,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너무 할머니스러운가요? 자,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를 불러줄 때 나는 우리 엄마가 나에게 착한 아이라고 하니까 나는 착한 아이인가 보다 라고 그냥 그것을 수용했지만 청소년기는 어떻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가? 그리고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나는 나쁜 아이는 아닐까? 이러한 혼란 속에서 아직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뚜렷하게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과도기이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문제 행동들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독립심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이 기성세대에 반항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게 반항하다가 이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괜찮은데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는 좌절감을 경험하면서 나는 나쁜 사람인가 봐, 나는 능력이 없나 봐 하는 이러한 오락가락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겪다 보니 여러 가지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최근에 청소년들은요, 욕구 수준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욕구 수준이라는 건 뭐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그저 이제 저만 해도 학교, 집, 그다음에 이제 저는 교회를 다녀서 교회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별다른 다른 게 없었어요. 기껏해야 그때는 신발, 메이커 있는 신발을 신는 것, 그것만이 이제 청소년들이 갖는 굉장히 큰 욕구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점점점 우리 대중매체가 발달하고요.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이요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선진국에 가보셔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이 우리가 뭐 캐나다 이런 데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건 우리가 더 잘 사는데 뭐 이런 느낌들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소비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TV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요즘 청소년들은요, 옷도 막 자기 이제 많이 사러 다니고, 여자 청소년들 경우에는 화장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보다 더 높은 이상을 갖는다. 더 예뻐지고 싶고,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고, 청소년기에 벌써 이제 성형수술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고가의 물건들을 통해서 만족을 하려는 이러한 현상들,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뭔가 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높게 인식하고 그걸 표출하고 싶지만 아직은 독립되지 못하고 다 부모님의 통제를 받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없어서 좌절하면서 그것을 역기능적으로라도 달성하고자 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문제 행동이 되어지는 이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 전통적인 가치관에 저항한다. 뭐 이러한 부분들 아까 다 설명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진취적이거나 능동적이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기엔 뭔가 모험, 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자신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발달의 현상인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부모의 과보호, 입시 위주의 교육 이런 것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러한 도전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저 뭐다 이기적이고 의존적이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소비 문화에 편승을 해서 자신들의 어떤 욕구를 해소하려는 그러한 부정적인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상황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쉽고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바람직하게, 그러한 것이 꿈이 되어지는 이러한 경향들이 일부 청소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청소년이 과연 어떠한 사람을 우리는 청소년이라고 하는가, 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발달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들은 왜 이렇게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가, 뭐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할 청소년의 심리, 청소년의 상담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